하나씩 들어야 되는데. 아니고 잡고 있는데. 뒤집어야 돼, 뒤집어. 예, 잠시 후에 직업성 폐암, 초고강도 노동, 죽음의 급식실, 노동환경 개선, 노동강도 완화 촉구 기자회견을 잠시 후 2분 후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 앞두고 구호를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호는 뒤에 마지막 3번씩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고 일하고 싶다. 학교급식 노동자 직업암 전수 조사하라. 조사하라. 투쟁. 학교급식 노동자 산재 직업성암 근본적인 해결 방안 적정 인원 배치하라. 배치하라. 투쟁. 시차 배식 방역 업무 늘어난 배식 시간 힘들어서 골병 든다. 인력을 확충하라. 투쟁. 이대로는 급식 사고 난다. 학교 급식실 적정 인원 투입하라. 투쟁. 네. 학교 급식실 직업성 폐암 초고강도 노동 죽음의 급식실 노동환경 개선 노동강도 완화 촉구 기자회견을 힘찬 박수와 환호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충북지부 사무국장 이상덕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는 발언으로 죄송합니다. 학비노조 충북지부 정윤경 지부장님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충북지부장 정윤경입니다. 지난 시기 학교 급식실은 노동안전 문제가 계속 부과되어 왔습니다. 크게는 급식실에서 일했던 노동자의 직업성함 판정, 급식실 상부장이 무너져 중상을 입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부일 뿐 아직도 산재 위험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급식실 공기순환 문제뿐만 아니라 많은 산재 발생 사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밥솥 위에 올라가 후드를 닦아야 하는 위험한 상황, 급식과 함께 휴식 시간도 없이 김치를 담그는 상황, 이 모든 것이 노동 안전을 위협해 왔습니다. 학교에서는 이런 안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7월부터 전면 등교가 시작되었고 그동안 원격 수업으로 아이들을 적게 등교하면서 그나마 견뎌왔지만 시차 배식으로 인해 늘어난 노동시간, 방역위생이 강화되면서 늘어난 청소시간을 그대로 학생들의 전면 등교가 시작되자 노동자들은 이러한 노동 강도 증가를 온몸으로 떠안아야 했습니다. 교육청은 방역 인력 일부 채용으로 업무 일부를 때울 것이 아니라 코로나 시기에 알맞는 적정 인원을 충원해야 합니다. 현재 방역 인력은 그 인력도 업무 범위도 제각각이고 한정적이기 때문에 제대로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적정 인원을 충원해야 급식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방역, 적절한 휴게 시간, 노동 안전을 지킬 것입니다.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고 사람입니다. 때문에 높은 노동 강도와 필요는 직장 내에 불화를 만들기도 합니다. 노동 안전을 위협하기도 하지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이는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 근로 조건을 개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산재 없는 급식실을 만들기 위해 교육청에 요구합니다. 예,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학교 급식 노동자 직업암
전수 조사하라. 다음 발언은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이진희 수석 부부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이 되어버린 코로나19가 더 이상 노동자의 입을 막는 재갈이 되는 기만은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K방역은 대기업과 부자들에겐 기회를 주었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노동자에겐 강요된 희생뿐입니다.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지 4년이 넘은 문재인 정권의 노동 존중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노동 존중은 노동자들이 안전한 일터에서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노동자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죽음의 행렬을 막기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했으나 국회는 장기판의 찻대고 풋대기식으로 누더기 통과시키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노동자의 생명이 이렇듯 파리 목숨보다 못한 게 현실임을 증명이라도 하듯 열악한 환경의 노동자들이 산재 사고 발생률이 2020년도보다 증가했다고 합니다. 노동자의 안전을 인정하지 않는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대체 가능한 부품처럼 취급당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노동자의 안전관리를 책임져야 할 정부와 충북도 교육청은 학교급식 노동자들의 여러 형태의 산재 발생을 언제까지 외면하실 것입니까? 학교급식실의 위생은 강조하면서 위생을 책임지는 노동자들의 근골격 질환은 언제까지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노동자의 안전관리를 책임져야 할 정부와 충북도 교육청은 학교급식 노동자들의 여러 형태의 산재 발생을 언제까지 외면하실 겁니까? 학교급식실의 위생은 강조하면서 위생을 책임지는 노동자들의 근골격 질환을 언제까지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급식 조리실 노동자들은 조리움에 노출되어 폐암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같은 급식실에서 5명이나 직업성 암이 발병되었고 폐암 진단이 산재로 인정되었습니다. 노동조합은 충북도 교육청의 공식적인 조사를 요구하였으나 급식실 암 환자 전수조사는 깜깜무소식이랍니다. 언제까지 노동자의 희생만 강요하시겠습니까? 학교급식은 1인당 평균 식수원이 145명이지만 다른 공공기관과 비교하면 2~3배가 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2배, 3배의 노동 강도를 견뎌내고 있는 급식실 노동자들의 직업성 암과 근골격계 질태 조사는 이 땅의 모든 노동자들이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기초입니다. 모두가 안전할 때까지 누구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즐겁고 행복해야 할 급식실이 죽음의 급식실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충북도 교육청은 급식 조리실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노동 존중은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노동자의 존엄성입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학교 급식실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노동 강도 완화를 위한 투쟁을 지지하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투쟁! 구호 한 번 더 외치겠습니다.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고 일하고 싶다. 학교급식실 적정 인원 배치하라. 배치하라. 투쟁! 예, 다음 발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비스연맹 민택본부에서 많은 분들이 함께 오셨는데요. 김희설 본부장님과 수석 부본부장님 이정수 본부장님 그리고 이천일 이신남 위원장님 함께하고 계신데 대표로 김희설 본부장님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서비스연맹 민택시 충북 본부장 김희설입니다. 지난번 청주 한 학교에서 5명의 급식실 조리 종사자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기 위한 기자회견을 열 때 여기 도교육청에 왔었습니다. 평범하고 상식적으로 급식실 직업 암은 직업 환경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교육부와 도교육청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직도 전수조사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기가 막힙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 때 110만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이런 법을 누더기로 만들어 분노를 사더니 아이들을 키우고 가르치는 학교에서조차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밥을 짓는 공간인 급식실, 죽음의 급식실로 불러야 하는 초강도 노동에 절규하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단 말입니까? 급식 노동자들은 병원을 밥 먹듯 다녀도 골병에 지쳐가고 있습니다. 기준이라는 미명 아래 더 이상 급식 노동자들이 방치하지 마십시오. 인원 충원으로 최소한 사고나 죽음 없이 일할 수 있게 바꿉시다. 더 크게 단결하고 연대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더 이상 골병을 들지 않게 하기에 투쟁하겠습니다. 10월 20일 민주노총 110만 총파업 투쟁부터 힘을 모읍시다. 학교 비정규직 동지들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 투쟁! 발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보당 충북도당 이명주 위원장님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올 봄에 이곳 교육청 앞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기자회견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한 4개월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바뀌거나 변한 게 없어 보입니다. 또 교육청 관계자분들은 학기 현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산재 사고와 관련된 위험성들을 미리 예방하고 조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올 여름에 다들 아시겠지만 충북 지역 노동안전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 산하에 있는 노동자들도 이 노동조례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내년 지방선거가 있는데 우리 이곳 충청북도 교육감님은 2014년도 세월호 사건의 교훈으로 이윤보다는 생명과 안전을, 속도보다는 방향을 중시하는 교육감이 되겠다는 말씀들을 해오셨습니다. 그 약속을 지켜가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현장의 노동자들이 각종 폐암과 비롯한 산재 위험에 더욱더 노출되고 있는 이 환경을 바꿔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충청북도는 한 학기에 한 번씩은 학교 현장에 감사를 하러 나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께서 그 감사를 하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대개 보면 영양사분들을 만나고 우리 조리 실무사 노동자들이 휴식 시간에 학교 현장을 점검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가고 나선 다시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원위치가 되고 우리 노동자들의 환경은 조금 더 개선되지 않았음을 증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청북도 교육감님을 비롯한 충청북도 교육 관계자들이 보다 안전한 학교 현장의 일터를 만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2022년도에 그리고 올해 2021년도에부터 우리 학교 현장에 많은 학생들이 등교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안전한 학교 현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학교 현장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노조 충북지부 이현일 조리실무사 분과장님이시자 우리 청주 서현중에서 지금 조리실무사로 지금 근무하고 계십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충북지부 조리실무사 분과장 서현중학교 이현일입니다. 학교 급식실 조리실에 환기가 안 되는 것이 어느 한 학교의 특이한 상황이 아닙니다. 조리실에 창문이 없는 학교도 있고 창문이 있어도 작고 높아 도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열 수도 없고 그나마도 기물로 가려져 무용지물인 학교도 많아 외부 공기의 순환 자체가 힘든 상황입니다. 교육청에서 1년에 2번 위생 점검은 있지만 산업 안전에 대한 점검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학교에서 매일 아침에 하는 조회에 영양교사, 영양사가 매일 참여를 하지도 않지만 참여해도 위생 문제나 조리 문제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뿐 안전이나 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으며 산업 안전 교육이 있지만 조리 실무사 당사자들이 지켜야 할 수칙, 규정 등의 내용이 대부분이지 사용자들의 의무나 책임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튀김이나 전 등 기름으로 하는 음식에서 발암 물질이 발생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학교의 식단에 일주일에 2, 3회 이상은 튀김류나 전류의 메뉴가 짜여지는데 이럴 때면 180도가 넘는 튀김솥과 전판 앞에서 기름 타는 연기를
두세 시간 고스란히 내 몸으로 흡입해야 하며 튀김속과 전판을 닦기 위해 사용하는 오븐 세제의 연기를 또 한 번 내 몸속으로 흡입할 때면 어지럽고 속이 울렁거려 식사를 거르기 일쑤입니다. 오븐 세제는 몸에 닿으면 화상을 입는 독한 약물인데 몸속으로 흡입하면 얼마나 치명적이겠습니까? 그런데도 반짝반짝 광이 나야 위생적이라고 생각하는 관리자들 때문에 너무나 독한 약물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 꼭꼭 천천히 오래 씹어서 먹으라고 하죠. 하지만 급식 종사자들의 식사 시간으로 주어지는 시간은 대략 10분 정도. 그 중에서 식사 후 양치하고 땀범벅이 된 위생복 갈아입고 배식 준비해야 하니 식사 시간은 2, 3분 정도, 때로는 이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아 배식이 다 끝난 후 허기진 배를 채우기도 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이 같은 문제가 쌓여왔기 때문에 암 발병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교육청은 현재의 심각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인지하고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 어느 것도 사람의 생명보다 귀중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학교를 전수조사하여 급식실 환기 문제가 있는 학교는 즉시 공사를 해서 환기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며, 급식실 안전 문제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 학교에서 지침을 철저히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도교육청은 독한 약물 사용을 최소화하거나 사용하지 않게 하는 공문을 일선 학교로 보내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고 꾸준히 관리 감독을 해야 합니다. 과도한 배치 기준으로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양의 조리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급식실 종사자들은 건강 문제를 챙길 여유가 없습니다. 배치 기준 낮추는 일은 예산이 없다, 차일피일 미루는 행태는 학교 급식실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더욱 위태로운 상황으로 내모는 것입니다. 더구나 학교별로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학생 수에 비례해서 조리 실무사들의 정원도 감축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존의 조리실과 급식실의 면적은 줄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적은 인원으로 기존의 넓은 공간의 청소를 모두 감당해야 하니 조리 실무사들의 노동 강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우리 학교 급식실 노동자들은 교육청에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권리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구호 한 번 더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급식 노동자 산재 직업성